힘든 사람 더 힘들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지금 화장실하고 보험만 제 거고 나머지 전부 은행 겁니다. 저는 그거 빼고 낼 건데. 우리 TBC의 간판입니다. 간판 기자님 양병훈 기자님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또 복귀를 화려하게 하면서 금융 경제 또 이쪽으로 그죠 맡아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금융이라는 분야를 맡게 됐는데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전에는 그러면 어떤 분야 쪽으로 하셨어요? 저는 주로 사회부 아니면은 논두렁 밭두렁 기자라고 거의 뭐 보도국의 싱싱고행별국이네. 이제 23개 시군 중에서 안 가본 데는 울릉도 빼고 다 취재.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랬던 거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기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그렇죠. 나올. 지금 현재 또 실제로 서민들은 많이 힘들죠. 대출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졌고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나마 이율 높아도 대출 받기 힘들죠.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작년 대비 올해 6% 이상 더 가계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 거기 묶여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터진 데가 그잖아. 농협이죠. 농협 같은 경우는 시골 단위 이제 단위 농협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계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고 단위하고 이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얘네도 6%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10월달에 이러다가 금융감독위원회에 한 소리 듣겠다. 그렇게 해서 걔네는 재빨리 이제 대출을 다 닫아버렸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규정에서 벗어나는 은행이 한 2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은 아직도 6% 가기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대출이 조금 가능하다고. 이게 아직은 은행마다 약간씩 이제 다르네, 그죠? 조금 여유분이 있고. 요 규제를 안 받는 지방은행들 중에서도 대구은행은 제가 물어보니까 대출 잠궜다 그러더라고. 수돗물 잠궜듯이 잠궈버리고 부산은행하고 전북은행 이쪽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저희가 이렇게 뭐 슬쩍 부탁드려도 이 취재를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니 뭐 설렁설렁 무슨 뭐 논두렁 밭두렁 기자님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금리보다 월별로 이게 농가 월령이라고 하잖아요. 파종 시기라든지 뭐 이런 농사 관련된 게 더 편해.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부동산하고 우리 대출하고 하는 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 없이 사는 게 거의 잘 없으니까. 시중은행 때문에 그래요.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이 큰 그런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로 해서 짭짤하게 돈을 거든. 왜냐하면은 은행도 돈을 떼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도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떼일 게 별로 없어. 근데 담보 잡고 있어. 그리고 전세 대출도 전세금을 떼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아오기 때문에 안 떼요. 제일 확실하네. 부동산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이런 아주 윈윈 관계, 서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익 공동체 관계 비슷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은행도 제 1금융권 있잖아요. 1금융권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금융권들의 금리가 이게 통계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협, 단위 농협들, 지역의 농협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수협, 축협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가 이제 다 금리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걸 이제 알아보기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는 금융업을 하는 데지만 소관부서가 또 달라요. 행안부. 맞아.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대출을 쪼고 있잖아요. 지금 카드론까지도 더 이상 안 된다. 누수 시작했다. 카드사가 이제 스스로도 내려야 되는데 수익 구조가 지금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또 올라가요. 카드사도 돈 벌라 그러면 대출 주면은 금리 올려서 기존에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6억 이하 자기가 이제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한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내지 않고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대출 자체도 안 되니까. 이런 제도가 오히려 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지금 화장실하고 보험만 제 거고 나머지 전부 은행 겁니다. 저는 그거 빼고 낼 건데. 많이 갚았어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서민들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조금 덜 힘들었을 뿐이지 서민들은 힘들기 때문에 서민이에요. 지금은 더 힘들어져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게
딱 피해갈 수 있게 서민들의 집 사기 걱정은 좀 줄이고 진짜 부자들을 그렇죠. 옥죄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쓸 수가 없어. 돈 많은 사람들, 상위 소득자들은 대출이 필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네, 대출이 필요 없고. 그래서 대출을 쪼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서민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연끌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하게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그는 뭐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 전에 또 높았었어요. 한참 동안 이자가 낮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2000년도 초반에 내 생애 최초 주택 자금인가 주택 마련 이제 그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무주택자가 할 때 보면은 그 정책금리를 해서 봤는데 제가 그때 고정금리를 했거든요. 고정금리도 있었고 변동금리도 있었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고정금리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정금리 가니까 내가 더 손해봤어. 갈수록 그때부터 금리가 내리기 시작.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느냐 고정금리가 조금 유리한 시기가 오더라고. 그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전에는 이보다 높았다고. 그럼 그때는 안 힘들었냐. 다시 그 수준으로 왔는 거지. 그리고 또 올라갈 거예요. 기름값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금이라고 해요.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유동성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맞아요, 수출 너무 잘 돼. 수출이 지금 구미공단만 해도 지금 10월 달까지 누적 수출로 하면 거의 두 자릿수 성장했을 거예요. 작년보다. 물론 작년이 많이 내려가는 거 기저 효과도 있지만 그러면은 2019년보다 그러면 높냐? 2019년도 더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회복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죠. 회복이 아니라 이제 회복 후 성장 단계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지 몰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한번. 며칠 전 이제 저 일간지에 대구 아파트값 이제 뭐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수성구 단어들을 보면은 폭락, 붕괴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좀 쓰는 이제 많이 봤거든요. 경제를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시장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공급과 수요에서 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 조정을 받는다고. 조정을 받고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든지 아니면 이제 보합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세계 경기가 제일 좌우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글로벌 경기, 그렇죠. 글로벌 경기, 또 국내 경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환율 같은 거 있잖아요. 환율. 우리는 환율을 중요시 안 여기는데 사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수 경제로 버틸 수 있는 그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다르죠. 내수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 가격이 하나 뭐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야 대구 이제 집값이 이제 폭락이 길막 그러면서 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사람들 그걸 보고 기자가 썼으니까 맞겠지라는 막연한 하나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자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정보에 민감한 게 아니라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가장한 자극을 쉬워요. 근데 그 자극을 한꺼번만 벗겨서 보면은 그 정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도 몰라요. 디자인이 이 동네에서 아주 막 끝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시고 아드님 사시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복도가 저기서 저 안까지. 여기는 수영합니다. 진짜요? 네, 풀 잠깐. 이야.